나는 그날 15년 만에 핸드폰을 들고 강 한쪽에 서 있었다. 화면에 뜬 30통의 부재중 전화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예요. 제발 받아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고 나는 천천히 콜 버튼을 눌렀다. 네, 엄마. 오랜만이네.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끝에 웃음이 스며들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된 거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그렇게 차갑고 무자비했다. 15년 전 나는 15살짜리 꼬마였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변호사였다. 우리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있었고 매일 아침 커피 향과 함께 시작되는 삶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횡령 스캔들이 터졌다. 수백억 원의 돈이 사라졌고 언론은 아버지를 한국의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나는 그걸 알았을 때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가 한 거야, 태민아. 내가 아버지 카드 훔쳐서.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그날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증거를 조작했다. 내 지문이 들어간 서류,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나는 범죄자였다. 15살에. 경찰서에서 끌려 나올 때 어머니는 울면서 변호를 맡았지만 그것조차 쇼였다. 태민이가 착각한 거예요. 아직 애잖아요. 하지만 재판은 빠르게 끝났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청소년 시설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맛봤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간수들의 무심한 시선이 날 꿰뚫었다. 그리고 퇴소 날 집에 돌아갔을 때 빈 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편지 한 장. 미안해, 태민아.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해. 내가 우리를 망쳤으니까 부모님은 날 버렸다. 농담처럼 가볍게. 그 후의 삶은 지옥이었다. 거리로 내몰린 나는 서울의 뒷골목을 헤맸다. 폐지 줍기, 편의점 알바, 심지어 불법 도박판에서 일까지. 배가 고플 때마다 그 편지를 떠올렸다. 내가 우리를 망쳤으니까. 그 말은 내 안의 불씨를 키웠다. 나는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법률 서적을 파헤쳤다. 왜? 복수를 위해.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 스캔들은 아버지의 진리였고 어머니는 그걸 덮기 위해 날 팔아넘긴 거였다. 증거는 있었다. 내가 시설에 있을 때 아버지는 해외로 도피해 새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국내에 남아 스캔들을 이용해 더 큰 변호사 사무소를 차렸다. 그들은 날 희생양으로 삼아 불을 쌓았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20살이 되자 장학금을 타고 대학에 들어갔다. 법학과. 그곳에서 나는 배웠다.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졸업 후 나는 작은 로펌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 목표는 그게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의 흔적을 쫓았다. 아버지는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여성권익 변호사로 유명세를 탔다. 아이러니했다. 날 버린 여자가 이제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나는 그들의 삶을 파헤쳤다. 사설 탐정 고용, 해킹, 모든 걸 동원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그들의 비밀. 아버지의 횡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약 밀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 회사 자금을 이용해 아편을 들여오고 그 돈으로 세탁. 어머니는 그걸 알았고 덮어줬다. 내가 잡힌 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한 희생이었다. 이제 30살 나는 성공한 변호사가 됐다. 내 로펌은 강남에 있고 클라이언트는 권력자들 뿐. 하지만 내 진짜 클라이언트는 나 자신. 복수. 그날 핸드폰이 울렸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다. 하지만 번호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30통 연속으로. 나는 기다렸다. 왜? 그들이 먼저 무너지게 하기 위해. 마침내 나는 콜 버튼을 눌렀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돌아왔어. 하지만 위험해. 제발, 도와줘. 웃음이 나왔다. 완벽했다. 복수의 시작. 그 전화 후 나는 움직였다. 차를 몰고 어머니의 사무소로 향했다. 서울의 도로는 항상 혼잡했지만 내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다. 아니, 혼란이 아니었다. 설계된 계획.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온 이유, 왜 30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는지. 그건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다. 그건 함정의 시작. 어머니는 여전히 날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었다.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 쉰 줄 모를 피부와 날카로운 눈빛. 태민아, 그녀가 달려와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앉아요, 엄마. 이야기나 해요.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왔어. 그런데 누군가 쫓아와. 그 옛날 일 때문이야. 마약 네트워크 사람들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쫓아오는지.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어떻게? 15년 동안 공부했으니까요. 당신들이 날 버린 그날부터.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니, 고발했다. 아버지의 횡령은 마약돈 세탁의 일부였다. 어머니는 그걸 알았고 날 덮개로 썼다. 내가 그 카드를 훔쳤다고? 그건 거짓말이었어. 증거는 내가 조작한 거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민아, 그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당신들은 날 농담처럼 버렸어요. 시설에서 썩게 내버려 두고 새 삶을 사는 동안 나는 핸드폰을 꺼내 증거를 보여줬다. 이메일, 은행 기록, 탐정 보고서. 그녀는 무너졌다. 제발. 도와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해. 나는 동의했다. 좋아요. 도와줄게요. 하지만 내 계획은 달랐다. 나는 그 마약 네트워크를 파헤쳤다. 리더는 검은 호랑이로 불리는 남자, 김 회장. 아버지는 그와 거래했지만 배신했다. 돈을 챙겨 도망친 거, 이제 김 회장이 복수하려 했다. 나는 김 회장에게 접근했다. 내 로펌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그의 변호사였다. 김 회장님, 제 클라이언트의 아버지를 아시나요? 박 회장, 그는 웃었다. 그 새끼. 죽여버려야지. 나는 제안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부모님을 넘기는 거였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 나는 김 회장에게 증거를 줬다. 아버지의 계좌, 어머니의 이메일, 그들은 잡힐 터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내가 김 회장을 설득할게. 하지만 당신들이 자백해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든지. 아버지도 돌아왔다. 공항에서 만난 그는 늙어 보였다. 태민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니까.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표면상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내 안은 차가웠다. 밤이 되자 첫 번째 타격이 왔다. 언론의 기사가 터졌다. 전직 임원 박 회장, 마약 세탁 혐의 재수사 어머니의 사무소는 포위됐다. 기자들, 경찰.
그녀가 전화했다. 태민아, 이게 뭐야? 자백의 시작이에요. 나는 웃었다. 아버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김 회장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들은 그를 납치했다. 나는 알았다. 김 회장은 아버지를 고문할 거야. 하지만 죽이지 않을 것, 그건 내 몫이었다.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나는 부모님의 삶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어머니의 클라이언트들은 떠났다. 마약 변호사라는 낙인이 붙었다. 그녀는 내게 매달렸다. 태민아, 왜 그래? 우리는 내 부모야. 부모. 당신들은 날 팔았어요. 그 스캔들을 덮기 위해 그녀는 울었다. 그건 아버지의 실수였어.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미해? 그 단어는 내 사전에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증거를 더 보여줬다. 시설에서 보낸 편지들, 무시당한 내 외침들. 이게 당신들의 사랑인가요? 아버지는 김 회장의 손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 갔다. 서울 외곽의 창고. 어두운 방 안, 아버지는 묶여 있었다. 얼굴에 멍이 들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태민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왜 날 희생양으로 삼으셨어요? 15살 꼬마를 이끄는 고개를 숙였다. 그 돈이 우리 삶이었어. 내 엄마가. 그녀가 강요했어, 어머니? 또 다른 배신. 나는 김 회장에게 말했다. 이 사람 풀어주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김 회장은 웃었다. 왜? 내 부모지? 그들은 내 적이에요. 당신의 돈을 돌려줄게요. 대신 그들의 모든 걸 가져요. 나는 거래를 했다. 아버지의 해외 자산을 김 회장에게 넘겼다. 수십억. 그 대가로 아버지는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공포에 질린 눈빛. 태민아, 우리는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그건 약한 자의 선택. 나는 그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갔다. 가족 모임. 세상이 무너진 가족. 이제 자백하세요. 경찰에 그들은 동의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은 열광했다. 가족의 배신, 아들의 고발,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들의 희생양, 청중석에서 어머니가 울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비밀. 그녀는 나 버린 후 새 남자를 만났다. 정치인. 그와의 결혼으로 더 큰 권력을 쌓았다. 나는 그를 조사했다. 부패, 뇌물. 엄마, 이 사람도 당신처럼 날 배신할까요?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는 달라야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스캔들이 터졌다. 그녀의 새 삶도 무너졌다. 태민아, 제발 멈춰. 그녀의 전화. 10통째 부재중. 나는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불렀다.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는 내 부모야? 부모님은 날 버렸어요. 이제 제가 버려요. 나는 병원비를 냈다. 하지만 그건 자비가 아니었다. 그를 살리기 위해, 고통을 더 주기 위해, 김 회장은 만족했다. 좋은 거래였어. 변호사 양반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 진짜 계획. 나는 그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거였다. 부모님을 이용해. 계획은 세밀했다. 나는 부모님을 이용해 김 회장의 약점을 찾았다. 아버지는 과거 거래 기록을 기억했다. 그놈의 약점은 딸이야. 유일한 가족 딸. 김 회장의 딸, 은지.
20살 대학생.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김은지 씨. 당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좀 해요. 그녀는 경계했다. 누구세요? 당신 아버지의 적고 하지만 나는 설득했다. 증거를 보여주며. 당신 아버지가 내 부모를 망쳤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그녀는 울었다. 아빠는 나한테만 좋으셨어요. 그건 시작이었다. 나는 은지를 이용해 김 회장의 서류를 훔쳤다. 마약 루트, 돈 세탁계좌. 어머니는 그걸 알았다. 태민아, 그건 위험해. 김 회장은 괴물이야? 당신들도 괴물이었잖아요. 나는 그녀를 압박했다. 자백서에 서명하세요. 아니면 당신 새 남편의 비밀을 터뜨릴게요. 그녀는 서명했다. 아버지도. 이제 그들의 자백은 내 손에. 나는 김 회장에게 보냈다. 이걸로 당신을 무너뜨릴게요. 그는 분노했다. 내 놈, 배신자 새끼, 부하들이 날 쫓았지만 나는 준비됐다. 경찰에 제보. 대규모 급습. 그날 밤 서울은 소란스러웠다. 김 회장의 창고가 습격됐다. 총소리, 사이렌. 나는 TV로 지켜봤다. 부모님과 함께. 이게 끝인가? 아버지가 물었다. 아니요. 시작이에요. 김 회장은 잡혔다. 그의 딸 은지는 나를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아빠가. 그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나처럼 그녀는 떠났다. 하지만 그 눈빛, 그건 공감이었다. 아니, 사랑. 모르겠어. 복수 중에 생긴 감정은 위험했다. 부모님은 이제 빈 껍데기였다. 재판에서 유죄. 감옥행. 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했다. 태민아, 우리는 후회해.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왜 가족을 배신했나요? 배신. 그들은 날 먼저 배신했어요. 세상은 날 영웅으로 봤다. 아니, 악당으로. 온라인에서 논쟁이 붙었다. 아들의 복수, 정의인가 잔인함인가, 나는 그걸 즐겼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30통의 부재중 전화. 그건 어머니의 마지막 호소였다. 감옥에서. 태민아, 만나자. 나는 갔다. 철창 너머로 그녀를 봤다. 엄마, 이제 뭐 해요? 내가 이겼어. 하지만 행복해. 나는 웃었다. 네, 완벽해요. 하지만 완벽함은 거짓이었다. 재판 후 나는 로펌을 접었다. 클라이언트들은 떠났고 명성은 독이 됐다. 밤마다 악몽이 왔다. 15살의 내가 버림받은 집 태민아,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 나는 술에 취해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날 비웃었다. 은지가 연락했다. 당신 잘못이었어. 아빠가 죽었어. 감옥에서 김 회장. 자살. 그녀의 메시지, 난 당신을 용서 못해. 하지만 이해해. 그 말은 날 무너뜨렸다. 부모님의 최후 재판날,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가족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용서하시나요? 나는 침묵했다. 판사가 선고했다. 무기징역. 그들은 끌려나갔다. 어머니의 눈이 날 스쳤다. 사랑해, 태민아, 자랑. 그 단어는 늦었다. 나는 강으로 갔다. 메이포 다리. 핸드폰을 버렸다. 30통의 부재중, 이제 영우 복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내 삶은? 텅 빈 아파트, 빈 친구 목록. 은지가 다시 왔다. 함께 할래? 복수 끝났으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죽었어. 그녀가 안아줬다. 아니,
시작이야. 트위스트는 그랬다. 내가 조작한 증거 일부. 부모님의 자백, 일부는 강요였다. 김 회장의 죽음, 내 계획의 일부. 세상은 날 영웅으로 봤지만 나는 괴물. 논쟁은 계속됐다. 그의 복수는 정의. 아니면 더 큰 배신, 나는 떠났다. 제주로. 바다를 보며. 행복. 모르겠어. 하지만 자유였다. 부모님의 편지, 감옥에서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우리를 구한 거야, 구함. 어쩌면. 복수는 끝났고 삶이 시작됐다. 아니, 끝났을지도.